자, 제가 이 학습 전략은 이제 어떤 포커스로 준비를 하는 거냐면, 아무도 이렇게 좀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걸, 이런 정리를 해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의 스케줄 혹은 커리큘럼을 짤 때, 좀 이거에 맞춰서 짜시고, 이 부분의 학습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 그래야 저같이 일선에서 고등부 아이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진짜 성적 만들기 좋다. 물론 고등부 와서 성적을 만드는 게 크겠지만, 크겠지만, 예, 그것들을 위해 준비를 이렇게 해온 아이들이 정말 성적 내기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미리 선언적으로 좀 해드리는 건데, 어머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들어도 좋은데 우선 이거는 어머님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첫 번째 내용은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나요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어쨌든 지금은 뭐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뭐 논술, 정시 이렇게 나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고등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우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꼭 중3 막바지가 되면 학원에서 인근 학교들 내신이 사실 어떻게 나온다 막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때 설명해 주냐고요. 진작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미리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제가 오늘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자, 우선은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와 다르게 유형문항이 나오고 심화 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유형 문항이 거의 대부분 100점 다 혹은 90점, 뭐 심화 문항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섞여 나오는 구조라면 고등학교는 유형 문항이 뭐 배치는 40%, 심화가 60%, 뭐 타 지역은 유형이 뭐 60%, 심화가 40%, 어쨌든 쿠션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 심화 문항이 40% 이상은 다 출제돼요. 아무리 쉬운 학교도. 그래서 이 유형 문항과 심화 문항이 40% 정도 이상 나온다면 결국 아이들의 등급이 뭐 5등급이 목표다. 이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5등급 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요. 그 5등급 하는 학생들 물어보면 너 성적에 만족해? 그럼 만족한다는 학생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심화 문항을 얼마나 잘 푸냐가 승득승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 이거를 좀 우선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때문에 안 보이지만 화살표예요. 자, 보면 유형 문항은 따로 뭔가에 대한 출제에 대한 분석이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원래 있는 유형 문항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 학교에서 프린트가 있어요. 학교에서 프린트가 있거나 부교재가 있더라도 그 프린트와 부교재 유형 문항이 실려 있으면 그 유형 문항들은 결국 센이랑 RPM이랑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마플 시너지 뭐 등등 이런 유형서들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은 있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심화인데 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자, 심화 문항을 내는 종류는 총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내는 학교는 없어요. 우선 모의고사의 문제, 즉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있죠? 제가 이거 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모의고사 문항, 그러니까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등 내용이니까 제외. 그다음에 고2 3월 모의고사는 고1 내용이니까 그건 고1 모의고사에. 그다음에 고2에 보는 나머지 모의고사들은 다 실제 안 되고요. 고2 때 실제 출제되는 모의고사들은 고3 모의고사가 베이스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을 전형에서 출제하는 학교가 1번 그룹입니다. 1번 그룹. 자, 2번 그룹은 뭐냐면 시중심화서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대치동에 D부고 있어요. D부고. 이 D부고. C부고가 있고 D부고가 있네요. 근데 D부고. 거기가 이제 올림푸스 고난도를 부교재로 쓰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올림푸스 고난도를 변형해서 나와요. 이런 거를 이제 시중 심화서 변형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부교재나 프린트 변형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교재 출제 빈도가 또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그 책에서 안 내는 학교가 있고요. 그 책에서 문성을 내는 학교가 있고요. 특이하게. 네, 그다음에 그 책에서 책 자체가 심화서면 이제 유형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심화 문항을 변형해서 내는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신 출제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학교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내신 출제를 하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리 얘기 드리면 제일 밑에 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빈도를 차지할 거는 뭘까요? 1번, 2번, 3번 투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알고 계시나?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는 게 1번, 실중심화서, 즉 부교재나 프린트를 변형해서 내는 게 2번. 자, 자체 제작,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해서 내신을 만들어서 내는 심화 문제가 3번. 자, 어디 빈도가 제일 높을까요? 학교 이름 말하면 돼요. 들부고 단대부고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번, 미트지니님 1번, 미트님 1번, 캐스키님 1번, DY님 2번, 수사님 1번, 오키도키님 1번, 또또 유니콘님 1번, JJ님 2번, 뚜뚜님 3번, 뚜뚜님 3번 아니에요. 3번 아니야! 이거 3번 아니야. 뚜뚜님 3번 아니에요. 자, 나는님 1번, 자, 뽀로로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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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사라님, 그리마님, 지금사라님 1번, 야, 유아라님 2번, 윤슬 1번, 묵닝님 3번 아니라고 얘기 드렸는데, 9번을 또 쓰셔! 3번, 예. 1번이 제일 많네요. 따르님 1번. 자,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지역마다. 예, 지역마다 좀 다른데, 예, 우선은 제가 하나의 번호를 제거하면 3번은 아닙니다. 3번은 저희가, 어, 강남권 있죠. 강남 서초 송파. 예. 여기가 서울에서 말하는 파라군이죠. 예. 여기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한 3천 문제 정도 예를 들어 입수하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예요. 저 자체 제작 문제는. 그리고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없다. 그냥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체 제작 문제가 나오는 건 대비도 못해요. 저거는 어떤 전략이나 구조적인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아이의 수학 심화 실력이 높아야만 풀 수 있는 거라서 저거는 이제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런 문제는. 자, 그러면 모의고사 기반 출제와 시중 심화서, 즉 본교재 출제 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는 이미 어 아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복 입은 학생만 물어봐도 이미 걔가 알아요. 예, 그거군요. 지역권에 있는 모든 학원들은 어떤 학교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비율이 어, 제가 이제 송파 세움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송파 지역을 보면 한 7대 3 정도 됩니다. 예, 모의고사 변형 출제가 더 되나? 한 8대 2? 어쨌든, 압도적으로는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모의고사 변형 출제가 더 많아요. 저 심화 변형 출제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커스는 변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속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변형이라는 얘기를 한번 여쭤봤더니 어머님들 아이들도 다 속더라고요. 변형이 뭐냐면, 변형이 뭐냐면, 1번, 변형은 대부분 1번 숫자를 바꿔낸다. 그냥 그 문제에 대한 숫자를 바꿔내는 게 변형이다. 1번. 2번 아니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할 뿐 아예 그냥 문제에 대한 툴을 바꿔내는 게 변형이다. 이것도 한번 투표해봐요. 1번일지 2번일지. 어렵나? 시간차가 상당하군요.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아직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고민하고 계시나? 1번, 2번? 아니면 왜 투표를 시키냐? 그런 거 그분이 시켜.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이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지금 반응을 보시면 답이 2번 같아요, 1번 같아요.
1번.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변형은 사실 숫자만 바뀌어 나와요. 이게 진짜예요. 숫자만 바뀌어 나와요. 그리고 아예 문제의 툴 혹은 줄거리를 살짝 바꾸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예, 있긴 있는데 숫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빈도가 확실히 적어요. 아셨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 숫자만 바꾼다고? 그러면 그냥 문제를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우선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화 문제야? 숫자를 바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두 번 풀면 되는 거냐? 이건 유형 문제에만 적용되는 거고. 사실은 숫자를 바꿔서 1이 2가 됐을 때, 1이 2가 됐을 때, 1이 2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그냥 외운 상태로 풀 수 있는 거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번, 즉, 만 바꿔도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2번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만, 어, 바꾸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야, 근데 그러면, 야, 왜 숫자만 바꾸는데 그러면 왜 못 풀어? 그럼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숫자만 바꾸잖아요? 그래도 외우는 애들은 못 풀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포커스예요. 숫자만 바꿔? 근데 외우는데 못 풀지? 숫자 하나를 바꾸면, 예, 문제의 패턴이나 구조가 꽤나 제법 많이 바뀌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결국은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그 간극 얘기 있죠. 결국 심화학습을 어디까지 해놔야 되냐. 즉,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렇게 변형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변형이 숫자만 되더라도 그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돼야 된다. 그 거꾸로 지금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중학교 과정부터 뭔가 이 문제를 풀었어. 이게 키워드 아니야. 유형이야. 근데 숫자가 바뀌어. 그럼 유형은 숫자가 바뀌면 큰 문제거든요. 근데 못 풀어. 이러면 지금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아이의 변화를 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숫자가 바뀌어도 심화사고력 싸움인 거는 매한가지예요. 네, 숫자만 바뀌어도. 근데 그거를 원래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유형은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하면서 유형은 익히고, 예, 심화는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시중심화서도 풀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모의고사 주력학교, 시중심화서 주력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모의고사가 더 포괄적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중심화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의고사 베이스 혹은 내신 기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시중심화서들이 따라서 모의고사를 변형한 게 내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인가? 그럴 땐 뭘 모르겠으면 우선은 가장 큰 뼈대는 모의고사 기출이 된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먼저 공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변형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한 후에, 만약에 시중서 학교가 됐으면 시중서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요런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가서 공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준비를 할 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 이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냐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냐를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가면. 그 학교의 난이도,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이거는 이제 뭐, 그, 유형과 심화의 비율도 있고요. 그게 이제 난이도가 되겠고요. 경향은, 예를 들면, 뭐 부교재에서 몇 프로, 프린트에서 몇 프로,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에서 몇 프로.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내. 그냥 랜덤 출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고에서 많이 나오냐? 아니면, 자체 교재? 주교재에서 많이 나오냐? 서술형,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서술형 몇 문제냐? 소답형? 예. 소답형이냐? 예, 뭐 단답형이냐. 그 다음에 이 변형 정도가 진짜 말 그대로 숫자 변형이 모두 숫자 변형이냐? 아니면 하나 정도는 문제 틀 자체를 바꾸냐. 이렇게 학교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국공립은 살짝 그 약간 테마가 바뀌긴 해도 사립들 있죠. 예, 거의 안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거 형태를
한 단어로 학풍이라고 하자고요. 학풍. 이렇게 출제를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간 학교, 그 학풍과 결국 이 아이의 현재 상황이 매칭이 돼요. 네, 현재 상황. 그러니까 공부를 해온 상황. 그러니까 즉 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전까지 여태까지 선행했고 뭐 현행했고 등등의 공부한 이 아이의 수학적인 전체 능력과 그다음에 그 학교가 출제하는 어떤 형태와 그 학교의 난이도에서 뭐 몇 등급은 몇 점, 몇 등급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학생과의 매칭을 통해서 예, 그 매칭을 통해서 목표 등급이 설정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꿈은 그냥 고등학교 가면 1등급 하면 돼. 하지만 실제 고등부 필드에서 받으면 아이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만들 때 예. 목표 등급의 설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를 해놓고 온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가와 그 다음에 본인이 지나간 학교를 분석하면 여기서의 어떤 예상 결과가가 있는데 이걸 속일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걸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완전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예. 이게 뭐 뭐랄까 네. 중간고사 끝나고 대재앙이 오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오면 저희 같은 일선에 있는 필드의 학원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한 등급 국가니 크면 지금 9등급제 내신에서 한 등급 올리는 것도 거의 기적이에요, 진짜. 이게 이제 제가 고등부 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데 한 등급 올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1년에 한 등급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정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3등급을 올려서 그 피나는 노력이 예, 뭐 너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지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적인 구조로 아이의 목표 설정을 해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게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오면 결국은 이 목표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고 예, 전교 1등이 되면 좋겠으나 그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예, 부분을 미리 좀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우울한가? 예? 우울한가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과정에서 저 이제 결국은 고등의 어떤 내신의 감각이 있는 선생님들과 이 목표 등급을 설정할 때 어쨌든 목표를 잘 준비를 했다면 1등급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뭘 준비시켜야 되냐? 이게 사실 제가 하는 라이브의 내용이 전부잖아요. 제가 라이브를 50번이나 한 이유가 결국은 저거잖아요. 그래서 저 목표 등급만큼 성적이 나오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물론 그 얘기도 있지만요. 50번의 라이브 중에. 어쨌든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레스프 원장이 생각할 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디테일한 건 다 빼더라도 제일 큰 내용, 제일 큰 내용, 반드시 이것만은 좀 지켜줘라 하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자, 근데 다들 열심히 듣고 계시나요? 아무도 시간 채팅을 안 하시니까 혹시 혼자 떠드는 거 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혼자 떠드는 거야. 물 마셔야지. 자, 듣고 계시죠? 예,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음,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진짜 혼자 떠들고 있나? 아, 네네. 아, 10분이나 와서 듣고 계세요? 네. 네. 우울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 제가 늘 강조하죠. 늘 강조하죠. 이 수학에서 개념과 유형과 심화를 올바르게 학습하는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수학자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입시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 즉,
유형은 유형답게, 심화는 심화답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거꾸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걸 거꾸로 공부하면서 학습 습관이 잘못 잡혀서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 결국은 나중에 심화 못해서 성적 다 배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유형과 심화 학습 얘기를 엄청나게 설명을 사실 지금 많이 해왔어요, 사실. 예.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유형은 개념을 배우고, 유형은 개념을 배우고요. 이런 개념서들로, 고등학교 걸로 설명을 합니다. 1차적인, 그냥 바로, 급격한이거나 아니면 바로 1차적인 가공을 통한 걸 우리가 유형 문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수학적 논리의 약속이고, 예, 약속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속이 맞죠. 왜냐면 어른들이 가르치고 싶은 걸 발췌한 거니까 약속이 맞고, 그 약속을 토대로 어떤 문제를 내겠다라는, 약간 또 다른 사회적 약속이에요. 이 유형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유형 문항이 아닌 상태에서 유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약간 공표 같은 거예요. 이제 이 개념에서 2로 문제 낼 거야. 이 개념에서 2로 문제 낼 거고, 이 개념은 나오는 문제가 없어. 이 개념은 개념이 중요해서 나오는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야.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유형사들 뭐 RPM, 센 이렇게 여러 여기 써 있죠. 마플 시너지, 개뿔파 뭐 등등 이런 책들이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 유형해서 이 개념과 유형은 사실은 완성이 중요한 거지. 예, 완성이 중요한 거지. 유형을 막 사고하고 분석해서 끙끙거리면서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념과 유형은 결국 최종적으로 숙련을 통해서 숙련, 익힘이죠. 익힘학습. 그럼 거꾸로 좀 잘 안 익히지만 암기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익힘 학습을 통해서 완성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유형이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키가 붙어야 되죠.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완성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센 수학 B 풀고 있는데 안 풀린다고 끙끙거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끙끙거리면 이상이 되면 그냥 빨리 풀어주고 이렇게 푸는 거다를 소개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형을 고민하고 사고해서 뚫어낸다 한들 이 친구는 그냥 기본적인 소개일 뿐이에요. 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 위에 있어요. 킬러에 있어요. 킬러에. 아셨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저학년 때 유형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 심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이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이 설명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지 좀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같은 걸 할 때도 운동에 A 단계, B 단계, C 단계가 있다고 칠게요. 쉬운 운동을 할 때 그 쉬운 운동에 끝까지 안 가본 상태에서 더 높은 수준의 B 운동 단계에서 더 높은 수준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냥 성향적으로. 따라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심화를 공부를 안 시키면 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심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데 예, 안 해본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유형에만 완성에 집중을 하는 게 유형 학습이긴 하지만 결국 유형을 공부할 때는 이 완성도를 갖고 유형의 완성을 갖고 내가 심화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기초 토대다. 이 생각이 꼭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아이들이 센 수학 풀면 수학으로 서울대에 가는 줄 안다니까요. 진짜 이 저학년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센 수학 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 대한민국 입시 수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뒤에 심화가 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유형 필요 없어. 그냥 개념 듣고 바로 심화 가능해. 오케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심화가 안 되니까 바로 유형을 해가야 되는 경우는 제발 유형을 빨리빨리 최대한 해라. 네. 끙끙거릴 수 있죠. 당연히 설명 듣고 한 템포 한 템포 끙끙거릴 수 있죠. 근데 과도하게 어떤 로드를 발생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주에 한 단원,
뭐 등등 이렇게 딱 규칙이 정해지면 그 거리 안에서 하고 따다닥 고민은 시키되 습관 때문에 고민은 시키되 그 고민의 길이와 깊이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라. 왜냐면 완성의 목표는 완성의 목표라는 것 뒤에 희망 과정이 있다. 이 생각을 꼭 하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뭐예요? 암기예요, 암기. 아, 외우라잖아요. 외우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과 유형을 외운 상태. 자, 논리의 흐름을 따라 외우는 겁니다. 논리의 흐름을 따라 외운 상태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를 다 완성이 되면 심화를 하는데, 이 심화는 거꾸로 익힘 학습이 아니에요. 여기가 사고 학습이에요. 그래서 유형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끌어올려야 아이의 어떤 심화 사고력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빌드업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아이가 길러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실수를 더 많이 해요.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쉬운 심화서를 갖다 풀어. 애가 다 풀었어. 근데 얘를 아이가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유형서처럼 그냥 완성을 한단 말이죠. 그 완성을 하고 나면 아 이거 한 건 봤어. 그러면 윗단계로 올리자. 그래서 그거보다 어려운 심화서 이제 풀어요. 못 풀죠? 못 푸니까 어떻게? 해답 선생님의 풀이 다 베껴 적어. 그리고 오답 한 번 정도 하고 이러면 결국은 아이가 그 문제들을 지금 숙지하게 되는 거죠. 본인의 사고력으로 이 문제를 돌파한 게 아니라 그냥 숙지하게 된 거죠. 그게 또 언제? 이러면 심화 빌드업이 아니에요. 유형처럼 심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심화는 결국 다 날라간다.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10점만 바뀐대 이래도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바뀐 거에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심화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문제는 심화 문항을 풀 때 유형처럼 공부하고 유형 문항을 풀 때 심화처럼 공부해요. 이게 어, 설마 누가 그걸 반대로 하겠어 하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반대로 공부해서 생기는 문제의 결과가 고등학교 때 나와서 저를 찾는 경우가 진짜 저를 찾아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런 경우기도 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조드리는 건, 유형과 심화 학습을 제발, 제발 올바르게 자리 잡고 가게 해주셔라. 이것만 진짜 제대로 해도, 예, 아,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것만 제대로 된 상태에서 시험 실력만, 수학 실력만 그만 나오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예.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오버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학습법은 첫 번째, 유형과 심화를 좀 구분해서 학습하자.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오답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오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답을 제대로 알아듣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셨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 중에 오답을 안 하는 학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나 오답 하나도 안 하는데 수학 잘하는데 이거는 쓰는 오답을 안 했겠지만, 본인의 머릿속에나 인지 속에 오답이 더 되고 있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오답을, 오답 노트 써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틀렸던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틀리는 문제는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처음 보는데 못 푸는 문제랑 틀렸던 문제 또 틀리는 거, 이거. 근데 또 틀리는 문제, 이 빈도가 아이들 실제 공부하다 보면 거의 95%예요. 생각보다 새로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의 학습보다는 틀린 걸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또 틀리지 않도록. 유형은 당연한 거고, 심화도 내가 어떤 사고력의 준위가 모자라서 그냥 누구의 도움과 내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누구의 도움과 힌트로 문제를 풀었다면 반드시 내가 풀 것. 내가 풀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세 달 뒤, 여섯 달 뒤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해둬야죠. 그래야 내 사고력이 그만큼 는 거고 내가 해결하는 거죠. 그냥 외운 상태에서는 세 달, 여섯 달 뒤에 못 풀죠,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게 진짜 오답이다. 그냥 단순히, 나 틀렸네? 오답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외우자. 이렇게 되는 건 오답이 아니다. 그래서 오답의 결론은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틀려. 아예, 물론 개념 까먹으면 틀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내 머릿속에 장전시키는 한, 난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아. 이게 오답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답을 몇 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째 주기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오답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올바른 학습 방법. 자, 생각보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성적을 보면 빠르게 푸는 스피드 따라서 성적이라니까요. 이것도 몇 번 얘기 드렸죠. 빠르게 푸는 스피드에 따라 성적인데 사실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왜냐? 그냥 내 눈앞에서 잘하고 숙제를 풀어오는데 완성도나 문제를 많이 풀어오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적은 그러니까 오답을 많이 하면 수학 실력이 많이 늘겠고 유형과 심화학습을 구분해서 풀면 아이가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 가겠죠. 그래서 여력이 생기겠죠. 심화 끝까지 할. 근데 이 빠르게 풀기를 습관적으로 안 들어 있으면 이거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아이들도 로봇가 아니잖아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느긋느긋 낭창낭창 느긋느긋 천천히 여유 있게 풀다가 갑자기 시험장만 들어가면 로봇 모드로 변신, 빙빙빙 변신 모드 해갖고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풀 때도 변신 모드 눌렀을 때처럼 으악! 이러고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할 것. 자, 두 번째는 이거에 해당하는 두 번째.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적화가 필요해요. 뭐에? 소리에. 소리에 최적화를 겹치지 않고 그냥 냅다 빨라지려면 단순히 빨라지려면 팔 힘이 좋아야 되고 민첩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되게 동물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풀이를 간소화하면서 손보다 머리가 빠르니까 이 구조를 이용하는 거죠. 더 빠른 머리를 더 많이 쓰고 느린 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쓰는 즉 이게 우선 중요한 거고 이 밸런스가 두 번째 또 다른 얘기는 문제 자체를 읽고 분석해서 최적화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말고 일직선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해서 푸는 게 또 중요하죠. 근데 보면 이 방향을 선택해서 푸는 건 사실은 수학 실력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이 방향을 선택해서 잘못 잡아서 틀렸던 문제는 사실 억울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빠르게 풀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게 영향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틀리는 문제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면서 느릿느릿하게 푸는 거가 방지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득점은 더 빨리빨리 하니까. 아셨죠?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푸는 건 수학 공부라고 얘기 드렸고,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문제를 최적화해서 빨리 풀어놔야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를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시간이 벌려요. 그걸 고민할 수 있는. 따라서 빠르게 푸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훈련이에요. 이제 습관이 그렇게 붙거든요. 지금 되게 1년 넘게 MPT를 보면서 제 말이 맞잖아요. 예. 지금 집에서 좀 뭐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풀이가 느려. 이런 친구들이 MPT가 초반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다가 조금씩 빠르게 푸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전히 느리면 아직도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은 생각보다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내신은 고등학교 내신은 50분에 대략 20문제 초반대가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 심화 문제가 섞여 있고 서술형도 있어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모자라죠. 완전 타임 어택이에요. 그 완전 진짜 번개불에 콩 튀긴다고 그 정도 스피드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습을 어릴 때부터 좀 습관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느긋느긋하게 풀게 하지 마세요. 자, 제가 팁을 드립니다. 문제 하나하나 풀 때는 최대한 압축해서 빠르게. 그러니까 늘 시간 측정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문제, 예? 됐죠?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땐 진짜 압축해서 빠르게. 이런 연습을 어릴 때부터 시켜주시면 전체적인 기출을 다 같이 푸는 상황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올바른 학습 방법의 세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유형과 심화학습을 구분해라. 오답이 진짜 중요한 거다. 아까 오답이 굉장히 생각보다 상위 랭킹이죠. 그 다음에 빠르게 풀기도 진짜 상위 랭킹이구나. 자, 두 번째. 최대한의 선행학습입니다. 최대한의 선행학습. 이거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실제 고등을 오잖아요. 그러면 선행 스피드, 선행 정도가 그냥 성적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선행 빠른 애들이 그냥 내신 위에 거 다 가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수학에 투자한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투자 시간 대비로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게 하나의 섹션이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량으로 결판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선행은 무조건 많이 해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선행을 빨리 시작하라는 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들으시면서 우울하네. 난 선행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키셔야 됩니다. 선행 없이 고등과정의 입시 수학을 해가는 학생은 무용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심화까지로 어떤 결판이 나는 이 상황에 테이머택도 붙어 있어.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할 시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을 안 하면 진짜 성적 내기 힘들다. 뭐 맨날 듣는 얘기. 우리 옆집에는 뭐 우리 어떤 애는 선행 하나도 안 나오고 갔는데 1학년 때 잠깐 적응에 고민하다가 2학년, 3학년 가서 진짜 전교 1등 했어. 뭐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예, 걔 얘기예요, 걔 얘기. 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얘기. 만 명까지는 좀 오반데, 뭐, 최소한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얘기. 이 친구는 간극이 엄청 컸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리면서 이 표에서 유형을 완성하고 제가 맨날 주창하는 게 그거죠. 아이의 간극에 따라서 이 개념이나 유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심화 라인 포인트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게 간극이죠. 이 간극이 크면 오히려 선행을 덜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알고 간극이 크면 오히려 선행을 덜해도 상관이 없다. 아셨죠? 간극이 약하면 오히려 선행을 차곡차곡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간극이 없죠. 99%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극 큰 아이 이미 뭐 선행을 하든 안 하든 선행을 했어도 잘했고 안 했어도 잘했고 그게 상대 큰 아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주니어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설계를 하려면 무조건 최대한의 선행 학습을 해라. 근데 이 최대한의 선행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유형과 심화를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 예, 유형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심화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심화만 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유형 진도를 다 나간 경우. 혹은 유형만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새로운 유형, 즉 개념 유형, 즉 수상을 처음 들어갔거나 혹은 뭐 중의를 처음 들어갔거나 이렇게 좀 내가 고용이 되게 약한데 이다지 유형을 들어갔거나 이렇게 아이 상황마다 다 다른 건데 그 다른 상황에서 아이가 학습량적으로 못 버틸 때 그때는 유형만 하고 근데 대부분의 기간은 무조건 유형과 심화를 같이 해주신다. 아셨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형은 무조건 공통수학 원투 왜 이래 이거 하면 공통수학 원투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는 기본이에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다 해서 보내야 됩니다. 유형은 심화는 이 심화도 다 빌드업을 하면 좋죠. 근데 몇 바퀴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형이 완성되면 요만큼 쌓았고 한 번으로 또 요만큼 쌓았고 또 요만큼 쌓았고 하다 보면 요 정도의 이제 킬러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전 교과를 다 쌓고 가면 아주 좋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고 쉽지 않으니 내가 가진 어떤 환경적 상황에서의 최대 심화를 하면 되겠고 그 심화는 순서가 무조건 수상화가 아니 수상화 공통수학 원투가 우선시 돼야 된다.
아셨죠? 공통수학 원투 심화를 최대한 열심히 해놓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전체적인 유형 진도나 형태를 보고 미적분, 아니, 수투, 대수, 미적분 등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이게 이제 아이에 대한 분석과 정리에 의한 어떤 제가 MC캔으로도 좀 짜드릴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듣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고등학교 이미 늦었는데 나 중인데 중이면 지금부터만 잘 짜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나갈 수 있어요. 자, 중3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전체는 뭐 아니더라도 최대한 내년 3월 전까지 아이들의 선행에 대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필드에서 느끼는 것들, 예, 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위탁위에서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만 다닐 게 아니고 중학교만 다닐 게 아니고 고등학교만 다닐 게 아니고 사실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대학교만 다닐 게 아니고 뒤에도 뭐가 있지만 사실은 약간 이 교육이라는 게 현재 제가 이제 업종이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대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초등까지 부터 대입을 한눈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쭉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시랑 연관되고 있는 내신의 초점을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아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아이를 제발 이런 방향으로 학습하고 이끌어 주시면 대부분 실패 없다. 예. 그러니까 간극이 높길 바라고 모든 부모가 그렇죠. 내 아이가 DNA가 좋아서 간극이 높길 바라고 그죠? 그래서 뭐 저 시키는 대로 쏙쏙쏙 따라와서 수학을 잘하고 하고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연히 합쳐져서 간극도 높고 오답도 뭐 인지적으로 잘하고 뭐 스피드도 원래 타고나게 빠르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보다는 네, 실제로 어머님들의 어떤 컨트롤 그다음에 아이의 깨우침 등등 어떤 뭐 멘토라든가 선생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로 자, 우리가 충분히 다 극복되고 그렇게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으니 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제 설명이 또 한 번에 좀 획기적인 변환점이 되어서 아이의 수학학습에 대한 올바른 어떤 방향과 기틀을 제공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라이브를 오래 했네요. 네. 어, 뭐 괜찮으셨나요? 내용이? 네. 어, 며칠 좀 고민을 한 내용인데, 예. 원래 이제 여기저기 저변에 다 깔려있는 내용을 중에, 예. 제가 사실 생각하는, 네, 가장 중요한 것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행, 뭐, 돈도 엄청 쓰시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시간 엄청 투자하잖아요. 근데 제발, 예, 아이한테 도움될 효과적인, 효율적인 길을 좀 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오늘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2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우울해하지 마세요. 예. 황금이님, 우울하지 마세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행이 늦어서 고민이시면 중3 같은 경우는 빠르게 MCQ를 신청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맞춰서 짜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있어요. 무조건 달릴 수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중3이에요. 달려야 돼요. 근데 심화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심화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땐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연간의 경험과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판단하는 게 사실 전 맞다. 이렇게 보고, 예.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의 최대한의 어떤 최적화된 아이가 잘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렇고, 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제대로 된 선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선행만을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그냥 뭐 빙빙빙빙 돌기만 했다고 해서 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또 선행 수업 중에 많은 수업들이 하나되고 있죠. 예.
이 산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라이브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게 하려고 하는 라이브가 아니에요. 네. 어, 어쨌든 저는 어, 좀 우울보다는 예, 사실 현실이 이러니 예, 잘 대비를 하시고 지혜로운 예, 학부모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취지로 라이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보기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전부 이 오늘의 라이브 전 줄거리가 되는 건 아니고, 딱 1부의 내용, 2부의 딱 내용, 요렇게만 따로 동영상으로, 내일 모레 중으로, 예, 동영상으로 업로드 되니까, 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김하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다소 무거운 주제와, 1부에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좀, 예, 수학 얘기여서, 예, 좀 듣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예, 기나긴 시간 동안, 예, 시청해주신,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에어컨 하나 켜고, 양쪽에 선풍기 켜고, 이러고 라이브를 하니까 땀이 한 방울도 안 나네요. 자, 오늘도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 자, 7월의 어느 날, 또 50번째 라이브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늘 시청해주시는 우리 찐 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저는 좀 팬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좀 어색해서 그래도 그렇게 한번 말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네, 어쨌든 늘 시청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자, 우리 학부모님들 여름인데 몸보신 하시고 우리 건강해야죠. 우리의 손도 있는 거니까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